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세상 일이 모두 그렇듯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떤 특별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입니다. 직책은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 가운데 한 사람인 수석 부대표지만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실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한마디가 그의 위세를 상징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윤상현 의원이 언제까지나 강력한 실세로 군림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송채경화 기자는 평소에 윤상현 의원 취재를 많이 하시죠? 네. 기자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윤상현 의원 한마디로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입니까? 일단은 기자들한테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젠틀하다. 네. 네, 그런가요? 네,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은 한겨레가 비판하는 정당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겨레 기자의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그 너무 정도인데요. 심하네요. 네, 윤상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받고 네. 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고요. 또 거침이 없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윤상현 의원 출판 기념회가 화제에 올랐는데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유난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눈길을 끌었던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에 2시에 열린 출판 기념회였는데요. 최경환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비롯해가지고 한 7, 8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네. 거의 앞이 문전성시가 될 만큼 또 다른 사람들도 한 1,000명 가까이 1,000명이요? 네, 1,000명 네. 가까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날 오후 2시 30분에 본회의가 있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윤상현 수석 그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느라고 본회의장에 많이 출석을 좀 못했습니다. 제 시간에. 그렇군요.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의원들이 몇 명이나 갔습니까? 출판 기념회? 한 7, 80명 정도 된 거라고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간 네, 편이군요. 굉장히 많이 간 거죠. 네, 출판 기념회 장소는 어디였나요? 국회 안에 있는 국회 도서관이었는데요. 사실 국회 도서관 앞에 도로가 항상 한산한데 2시 10분쯤에 제가 그 앞에 갔었는데 굉장히 차가 꽉 막혀가지고 네. 이제 통제를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더라고요. 1,000명이면 참 모이기도 참 쉽지 않은 숫자인데요.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일단은 새누리당 실세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실세 맞구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고,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 인천시장에 또 나간다는 또 소문이 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그렇군요. 왔다라는 사람도 이제 일종의 분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아예 사설로 비판을 했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자리가 사실은 뭐 정기 국회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많이 들어와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좀 독려하고 이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느라고 2시 30분 네. 이제 본회의에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실세라고 해서 그런 권력을 국회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설에서 비판을 한 걸로 봤습니다. 네, 보수적 성향의 신문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판한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아볼까요? 원내수석 부대표, 줄여서 이제 기자들은 원내수석이라고 네. 하는데요. 자, 원내수석이 뭐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기국회 일정이나 아니면 국회 안에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했을 때 원내대표끼리는 자주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 밑에 이제 수석이 실무적인 협상을 하는 그런 실무적인 협상을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새누리당에선 윤상현 수석이 있고 민주당에선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주요 협상을 실무적으로 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아래에서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직자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실세가 됐는지 우선 그러게요.
예, 윤상현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역구가 어딘지 또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지역구는 인천 남구 을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사위가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의 인연으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2000년 16대 총선에서부터 이제 나가려고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공천에서 계속 탈락을 하다가 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남구 을 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네. 지금 재선 의원이죠. 그렇군요. 네. 나이는 얼마나 되고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이는 62년생이라서 만 51살. 51살. 네, 그리고 고향은 충남 청양입니다. 아, 충남 청양 사람이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할까요? 네,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뭐 열심히 발로 뛰었다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군요.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자,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요? 네, 학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석사는 조지타운대 외교학 석사, 그다음에 박사는 조지 워싱턴대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네, 자, 이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가 이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재혼을 하셨는데 재벌가에 또 장가를 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윤상현 원내수석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대학 시절에 프랑스어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인 전효선 씨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전효선 씨가 첫 번째 부인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효선 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1985년에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딸이니까 청와대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에 협의 이혼을 했고 5년 뒤인 2010년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 신경아 씨랑 재혼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처음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딸이었죠? 네, 맞습니다. 아, 알면서도 연애할 때부터 알았다는 거죠? 대통령 딸인 네, 거. 당연히 알았겠죠. 네. 네. 자, 대통령의 사위, 또 재벌가 네. 사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요. 네. 이런 특별한 여성들하고 뭐 사귀거나 결혼을 잘하는 특별한 비법 같은 걸 얘기하지 않던가요? 비법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요. 뭐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그랬다라고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뭐 추측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워낙 젠틀하고 성실한 성격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면이 있군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랑 인연은 이제 알려진 게 2002년 재보선 공천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기도 하남에서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다가 공천에서 탈락을 했죠. 네, 왜냐면 그때 공천에서. 뭐 부부 사이가 네. 안 좋다 뭐 이런 어쨌든 소문 때문에 탈락을 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점심을 사면서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공이 외교학이고 또 국제 정치학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얘기도 많이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친해졌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뭐 그러니까 동생인 박지만 씨랑도 친해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에세이집을 펴낸 적이 있었는데 윤상현 네. 수석이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사를 써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2007년 한나라당 네.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도 박근혜 캠프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래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누나로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대목인데요. 네. 자, 사석에서는 큰 누나 또는 누나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야당 대변인들이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새누리당 의원이 너무 친박 실세라고 위세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사실은 내가 아니고 한선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진상이 뭡니까? 송채경호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해명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사석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큰 누나라고 부른다. 아, 본인이? 네, 그렇게 얘기를 네.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만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 큰 누나라고 불러야 될지 각하라고 불러야 될지 대통령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네. 큰 누나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평소에 같습니다. 큰 누나라고 부르는 게 맞군요. 네. 자, 궁금한 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을 어떻게 부른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사석에서 제가 윤상현 이제 수석한테 들었을 때는 윤 의원님 이렇게 부른다고 들었던 기억이 아니, 납니다. 큰 누나 그러는데 어떻게 윤 의원님이라고 하죠? 그러게요. 네. 동생아 이렇게 부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박근혜 대통령이 아랫사람한테도 반말을 잘 하지 않고 네. 또 호칭도 이름만 부르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을 실세라고 하는 데는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검찰 정보가 밝다, 검찰 정보를 많이 안다.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윤상현 의원이 좀 미리 브리핑을 했다. 네. 이런 의혹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죠. 네, 한 2번 정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20일에 윤수석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시 이제 전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사건이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의 직접적인 혐의가 됐다라는 게 트위터 숫자가 2233건이다. 네.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수석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고 공소장에만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먼저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뭐 검찰과 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당시에 받았었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게 있죠? 네, 지난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에서 했었던 얘기인데요. 이번에 검찰에서 2번째 공소장을 변경을 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공소장을 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냐라는 의혹이 많이 일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본인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다고 합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간을 다 체크를 하고 그 조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걸 토대로 여기저기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뭐 취재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소장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본 거 아닌가요? 신문에는 공소장이 나오지 않죠? 네, 실제로 본 거 같은데 얘기는 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니까 구체적으로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검찰이나 청와대 이런 데서 정보를 받아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죠. 네, 네, 진상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상현 의원이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보다도 실세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요. 정채경화 기자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가 청와대랑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 사실 추측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윤상현 수석이 더 긴밀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윤상현 수석이 하는 얘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다음에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청와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아주 즉각적이고 거침없이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실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채경화 기자가 그렇게 본다면 맞겠죠. 자, 윤상현 의원이 그 일요일 오후마다 네, 또 중요한 브리핑을 해서 기자들한테는 인기가 좋았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한때는 기자들 사이에서 일요일의 남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일요일에는 대부분 일을 많이 안 하시니까 수석이 혼자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당내에서 좀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윤수석 혼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는 뭐 사무총장, 원내 대변인 이렇게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새누리당이 그 윤상현당 아니냐, 아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누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처음으로 제가 들은 거는 지난 7월에 최고위 회의를 하기 직전에 서로 이제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농담을 하다가 홍문종 사무총장이, 그분도 친박이죠. 네, 홍문종 사무총장이 네. 요새 윤상현당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걸로 들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워낙 실세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윤상현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한테는 참 부담스럽기도 한 면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윤상현 의원에 대한 당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여론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 얘기를 그렇죠? 사석에서 들어보면. 네. 왜냐면 사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라는 자리가 당내 서열로 치면 37위라고 해요. 37이요? 네, 37위요. 네, 굉장히 낮은 네, 사람이네요. 굉장히 낮은 서열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에서도 발언 순서를 보면 이제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다음 사무총장 다음 마지막인데, 근데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윤수석의 그 워딩이 가장 파괴력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다 윤상현 수석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견제하는 사람도 많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공세적인 워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랑 사실은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공세를 해버리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당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들은 윤상현 의원을 좋아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놓고 싫어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죠. 네, 좀 견제를 많이 하고 네.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내가 윤상현 수석이 너무 많이 나서가지고 윤상현 수석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나서지 말라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당하는 걸 굉장히 최전방에서 방어를 해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수석을 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처럼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고 강경파이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채경화 기자가 보시기에 윤상현 의원이 언제까지 이 정권의 실세로 군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큰 누님으로 부르는 정말 실세 중에 실세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가 많고 지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뭐랄까 위치 선점을 하고 있을 때는 실세로 이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없어지면 더 이상 실세로 군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워낙 당내 견제 세력이 많기 때문에 당내 견제 세력에 의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 말을 너무 세게 하다가 좀 그런 실세에서 물러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지율이 높은 동안에는 실세로 군림할 수 있지만 네. 또 돌발적인 사태로 물러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정도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원로 신부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했던 지나친 발언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좀 아쉽습니다. 원로 신부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들의 문제는 매사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들만 원칙을 지킨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협상파는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에 불과한 윤상현 의원이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정권 핵심 실세로 군림하는 이런 이상한 세력 판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리더십과 새누리당의 단선적 의사결정 구조가 낳은 기형적인 위계 질서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망가지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집니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뒤면 끝나지만 새누리당은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실세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전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채경화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환영이었습니다.